한때 중동의 기적이라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인구는 고작 950만 명. 그런데도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세계 3위였고 1인당 스타트업 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이 나라를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경제적 재앙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가자, 레바논, 그리고 이란과의 직접 충돌까지.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례 없는 다전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류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무서운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스라엘 경제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 기관들이 경고하는 것, IMF가 수정한 성장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두뇌 유출의 공포까지.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적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일부 기적의 나라가 흔들리다. 먼저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였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인구는 약 950만 명. 서울 인구보다 조금 적습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은 사막입니다. 천연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이스라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이스라엘에 핵심 R&D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GDP에서 첨단 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 수준의 두뇌를 끌어모았습니다. 군 복무를 통해 사이버 보안과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량으로 배출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생태계는 실리콘밸리 못지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쟁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유대인이 하루에 목숨을 잃은 날.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레바논으로, 이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부 GDP 붕괴, 숫자로 보는 재앙.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4분기 이스라엘의 GDP는 전분기 대비 무려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의 충격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 1분기 미국의 GDP 감소폭은 마이너스 5%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 충격의 4배가 넘는 경제 수축을 겪은 겁니다. 전쟁 전 IMF는 이스라엘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했습니다. 전쟁 이후 이 수치는 1%대로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0.5%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재정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전쟁 직전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는 GDP의 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이 수치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GDP의 8%, 무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방비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쏟아부은 비용은 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지 예산에서, 교육 예산에서, 그리고 빚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5년 정부 지출을 약 350억 세겔, 우리 돈 약 12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삭감은 교육, 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생활 수준을 직접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연구소는 무거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경기 침체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3부 신용등급의 공포, 글로벌 자본이 떠나고 있다. 전쟁이 터지면 국제 자본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부채 상환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각국 국부 펀드들도 이스라엘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체 국부 펀드와 연금기금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자국 안전망도 부실한 이중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이파 항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이파는 이스라엘 최대의 수출입 허브입니다. 이스라엘 무역의 핵심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구가 전례 없는 황폐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 컨테이너선들이 이 항구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테러 위협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상반기 이스라엘 항구를 통한 화물 교통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나 감소했습니다. 무역 국가에서 항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급망이 흔들리고 수출이 줄고 기업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스라엘 기업 6만 개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인력 부족, 공급망 중단, 기업 신뢰도 저하가 겹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금리를 4.5%로 6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전쟁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이스라엘 화폐인 시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집니다. 금리를 유지하면 기업과 가게가 숨막힙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스라엘산 수입품의 37%에 적용되던 무관세 특혜를 중단하는 경제 제재를 회원국들에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교역 상대인 유럽 시장에서 관세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부 스타트업 네이션의 위기, 두뇌 유출의 시작.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기술 인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재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전 총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수천 명만 이탈해도 큰 타격이다. 기술 산업은 소수의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개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안보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고급 기술 인력들 사이에서 해외 이주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이스라엘 국내 신기술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을 해외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내에 있어도 법적 주소는 해외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뇌 유출의 전 단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두뇌 유출은 국가 경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이 그랬습니다. 고세율과 경제 침체로 인재들이 미국으로 떠났고 영국은 경제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서방으로 떠났고 러시아는 수십 년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GDP의 20%를 책임지는 첨단 기술 산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성장률이 낮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집니다. 5-1한 전쟁, 새로운 재앙의 시작. 그리고 2025년 6월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라 이름 붙인 이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고위군 지휘부를 제거했습니다. 이란이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막겠다는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시설 공격은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제인도법과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경제적 충격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13%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6원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원유 수입국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더 심각한 위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국방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국영방송을 통해 해협 봉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 LNG의 20에서 30%가 수송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분석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해상 운송 경로가 최소 2분기 이상 마비되고 국제 유가가 30% 급등할 경우 세계 실질 GDP가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2분기 만에 세계 경제가 그만큼 수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비용은 이스라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치르게 됩니다. 육부 고립되는 이스라엘, 국제 질서 속의 변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든든한 방패였던 미국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네타냐후 총리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졌고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국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전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경제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가 회복될 조짐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외국인 투자가 줄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하다. 7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이스라엘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도 흔들립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에 치명적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 국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올해 초 3.3%에서 2.8%로 낮췄습니다. 관세전쟁과 중동전쟁이라는 이중 충격이 세계 경제에 동시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경기 순환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성장률이 실속 속도에 가까워질 때 작은 충격만으로도 경기 침체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바로 그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팔보스 결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는 4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비용으로 인한 재정 악화입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8%, 66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은 이스라엘의 재정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투자 이탈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흐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무역 위축과 공급망 붕괴입니다. 하이파 항구의 물동량 감소와 유럽의 관세 제재는 이스라엘의 수출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뇌 유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기술 인재가 떠나면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 엔진이 꺼집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스스로 선택한 전쟁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장기전쟁은 강대국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제국들이 붕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을 무너뜨렸고 나중에는 미국의 재정도 갉아먹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경제적 기반을 먼저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싱크탱크가 경고한 잃어버린 10년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전쟁이 얼마나 빨리 어떤 형태로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쟁과 경제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